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을 고하다. 손학규 무소속 대통령 후보. 다선 국회의원. 민선 3기 경기도지사. 민주당 바른미래당 대표 역임. 저녁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대선에 나선 데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치며 네 번째 대선 출마 선언.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의 극한 대결 이러한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 민주주의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저의 마지막을 바치고자 합니다. 손학규 후보의 대권 도전 집중 분석합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돈과 조직도 없는 손 대표가 대선 출마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마를 선언하면서요, 국민만 분열시키는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곱지 않고 또 대통령제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랫동안 대통령제에 익숙해 있고 네. 그것은 조선 왕조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87년 이후에 네 분이나 감옥에 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두 분이 감옥에 가 있고 또 자제분들이 뭐 감옥에 갔거나 또 어떤 한 분은 또 스스로 뭐 목숨을 끊으셨고 이런 불행한 대통령을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네.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본령인 의회, 네. 의회가 중심이 되는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제 폐지라든가 이제 내각제 문제 등은 헌법을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손 후보 입장에서 같이 함께할 이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대표를 했고 또 그 야권 통합을 두 번이나 이뤘습니다. 그 전에는 민주자유당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오직 개혁과 우리나라 정치가 우리 국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민주자유당에서는 제가 제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런 그 이념지향적인 진영주의 논리에 내가 묻힐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는데 실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는 내각제 또는 뭐 이원집정부제 같은 대통령제를 폐지해서 그 국민들에게 주권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대통령 하에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자 우리가 이제 내가 대통령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의회 민주주의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커다란 정치의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손학규 하면 떠오르는 대선 슬로건이 저녁이 잃는 삶인데요. 이제 그 구호가 한국 사회를 바꿨다고 보시는지, 애초 손 후보가 구상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발자국만 앞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멀리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제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것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것을 너무 급격하게 아주 거의 뭐 교조적으로나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그 피해를 보고 네. 노동자들은 과외 수당이 없어지면서 수입이 줄고 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은 6시 칼퇴근만이 아니라
칼퇴근하고 나서도 그것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 네. 또 기업의 종류, 일의 종류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그 제도적인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민생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제가 사실은 대통령 나올 생각은 커녕 정치를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네. 2021년 그 4.15 총선 지원 후에 완전히 자연인으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산에 가고 막걸리 마시고 다니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럴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기업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아니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찍긴 찍어야 되는데 아이고 뭐 차악이라도 찍어야지 이런 불행한 국민이 돼 있느냐. 네. 아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우리 국민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의 대통령을 뽑고 또 이런 갈등과 분열의 세계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가정사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당신 감옥 가 이런 식의 그 분열과 갈등의 그 사회가 아니라 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감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대통령제 그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적인 모순의 근본인 만큼 네. 대통령제를 개혁을 해서 의회민주주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의회에서 정당 간에 협의를 하는 그 연합 정치를 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공방이 지금 치열합니다. 뭐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의 문제도 잇따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선 경쟁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로는 양강구도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네. 최근에 뭐 일간 그 시중에 각 당에서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두 후보에 대한 불신 뭐 심지어는 혐오가 그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요. 그러나 국민들이 자 이제 대통령이 그냥 권력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그 해야 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데 이것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서 G7으로 더 나아가서 G5로 네.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국민적인 에너지를 통합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앞으로 80일 동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러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요. 네. 우리 정치에서 80일은 대단히 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단일화된 게 불과 대통령 등록하기 2, 3일 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제3지대에서 뛰고 있잖아요. 손 후보가 나오면서 제3지대 이른바 이제 빅텐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도 정치권의 관심사인데 이들 후보들과 연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근데 왜 연대를 해야죠? 그럼 독자적으로 계속 저는 합니까? 말이죠. 네. 우리나라 정치에서 연대 단일화가 네.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연대는 정책적인 연대 또 이념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연대가 돼야지 네. 단지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힘이 부족하다고 힘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또는 힘이 있는 데 가서 붙는 연대 네. 힘이 큰 데 가서 붙는 단일화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그만큼 소위 그 정책 대결이 아니라 권력 대결로 싸움의 정치로 이렇게 돼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개혁 네. 또 대통령제의 어떤 어떤
변화, 변혁 그 부분에 이런 것을 대해서 위한 거라면 동의를 한다. 그분의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없느냐 이런 글쎄, 질문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과연 그분들이 네. 이런 진정한 정치 구조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서느냐, 네. 그것을 저는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물론이죠. 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뭐 그 사정을 다시 볼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비주류로 평가됐던 손학규계 정치인들이요. 이재명 후보 지금 선대의 핵심으로 활약을 하고 있던데 뭐 조정식, 강훈식, 김병욱, 박찬대 다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아, 물론이죠. 손 대표님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민주당 내- 강훈식 의원 같은 분은 네. 30대 저구 경기도에서 같이 일을 했고 그렇죠. 30대 중반에 제가 민주당 대표로 할 때 아산에 공천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그 이재명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다, 김병욱 의원이다, 뭐 그렇죠. 조정식 분당에 그때 다뭐 출마하셨을 때 김병욱 같이 움직이고 그럼요. 그러셨잖아요. 예. 저는 그분들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대통령이 된다, 또 제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는다 이랬을 때는 그동안 제가 같이 일해왔던 많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기대를 합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나가 남은 기간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비약하는 그런 네.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열과 대립, 갈등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정치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 자신이 늦게 나오고 또 무소속으로 세력이 약합니다만 우리 저의 손학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네. 손학규 TV 2022를 구독을 해주시고 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같이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네. 엊그저께 후원회를 개설을 했는데 후원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장관 등 입법, 사법, 지방 행정까지 두루 섭렵한 손학규 후보는 과거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뽑은 대통령감 1위였습니다. 손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